자, 들어오시고. 이거 저기 오타 있는 걸 어떤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요거 65세죠, 오세요. 네. 우리 또 이제 저기 모처럼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듣고 그죠? 그러시잖아. 예. 자, 이거 됐죠? 예. 자, 이거 됐습니다. 우리 일단 종부세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종부세 먼저 여기까지 중간 정리 또 6월 1일 현재 공시 가격을 합쳐. 자, 근데 여기서 합치지 않는 집들도 있었죠. 우리 합치지 않는 집도 어디 있었죠? 임기사노미 문어향까지만 하자고요. 문어향. 뭐예요? 어린이집. 자, 임대사업용주택, 기숙사, 문화주택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 얼마를 빼요? 일단 9억. 법인은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얼마를 뺀다? 12억을 이렇게 이제 뺍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몇 프로? 60%. 자, 그다음 이렇게까지 하면 과세 표준이었죠. 자,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자, 여기에 2주택 이하일 때하고 3주택 이상일 때하고, 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여름은 오이철이다.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7. 상에 올릴 땐 5개에서 몇 개까지 올라요? 50개.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 무조건 27, 무조건 50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자, 무슨 세액이 나와요?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종부세. 자, 요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뭐를 조정한다 우리? 재산세, 자, 이중과세를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죠. 자, 우리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으면은 세액이 나왔으면 무슨 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빼면 소득공제, 세액에서 빼면 세액공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령에 따른 공제가 있고 우리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연령에 따른 건 몇 살 이상? 60세가 넘으면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세 미만 30, 7세 이상 40. 자 보유기간 몇 년? 자 5년, 5년부터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두 개는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을 보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아니 다 하셨는데? 종부세 잘하시는 거죠? 예, 기본 과정 가면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이제 두 가지가 좀 어려운데 그 두 가지는 뭐 기본 과정 가서 이제 어렵자고요. 일단 요 틀만 알아두셔도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얘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려고 했어. 일단 보내려고 하면 얘도 세부담에 뭐가 있다. 야, 이대로 보냈다가 욕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커팅하겠다는 거죠. 자, 얘는 몇 프로? 똑같아요. 100분의 150. 100분의 150. 자, 그리고 다만 납세무자가 대신에 누구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한선 없다는 겁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뭐가 의심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재산세 땐 주택은 아예 상한선이 없었는데 얘는요? 지금 있잖아 지금. 대신 얘는 누구는 없는 거예요? 법인이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 상한선 볼게요. 재산세 때는 원래 150인데 주택 전체가 상한선이 없었어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주택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다니까. 대신에 누구는 없는 거다? 법인만 없는 거다. 자, 범위를 좁혀 그러면은 법인 소유 주택이면 법인 소유 주택. 법인 소유 주택이면 재산세 때 상한선이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은 다 없다. 종부세 때도 없다. 법인 소유 주택은 재산세든 종부세든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 개인 소유 주택. 재산세 때 상한선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여기는 있다. 몇 프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기가 막히게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됐죠? 이건 어려우면 따로따로예요. 그냥 그래 재산세 때는 상한선 150인데 주택이 없어. 여기는 종부세 때는 상한선 150인데 법인이 없어. 이렇게. 걔는 주택이 없어. 얘는 법인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법인 주택이에요. 법인 주택. 걔는 모든 주택이 없어. 얘는 법인 주택만 없어. 그래 얘기하겠다. 됐어요? 집에 가서 콩콩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라는 건가 도대체 이게. 아시겠죠? 재산세 때는 모든 주택의 상한선이 없어요. 종부세 때는 법인 소유 주택이 없어. 자, 근데 문제는 앞에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죠? 자, 요거 좀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우면 요거는 제껴도 됩니다.
150하고 법인이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주택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토지로 할게요. 그냥 토지로. 나대지라고 할게요. 2023년도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세가 100만 원. 자, 그다음에 종부세죠. 종부세도 뭐 100만 원만큼 이렇게 부과됐다고 칠게요. 1년 동안에. 자, 근데 2024년도가 됐습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재산세가 우리 얼마가 부과됐냐면 재산세가 130만 원이 부과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상한선이 150%잖아요. 작년에 종부세가 100만 원 과세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15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하고 비교합니다. 지금 상한선에 안 걸렸죠. 자, 근데 종부세는 재산 플러스 종부, 재산 플러스 종부끼리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200만 원이죠. 그럼 이번에는 최대 얼마까지 과세할 수 있다? 150%니까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 이 150이라고 하는 게 종부세끼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총 보유세액 상당액끼리 비교한다고. 종부세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안 나와요. 개념만 아시면 돼. 앞에 많이 설명이 많은데 저게 무슨 얘기냐? 이건 유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직전 시간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지금부터 뭐 이상해 뭐 이상한 거 많이 해. 그죠? 요거 이해하시죠? 이해만 하시면 돼. 너무 어려우면은 자,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될 갑자기 이제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액 두 개. 합계액이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걸로 한다. 아, 직전 연도의 종부세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구만. 재산종부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거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얼마를 빼주느냐. 그 다음에 세율은 뭐 기본적으로 5.2처리고 5개에서 50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는 게 세액공제 문제예요. 세액공제 60살 이상 5년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80%까지 중복공제 가능하고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도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뭐가 찜찜한 건데 지금. 네. 첫 번째까지 정이 어려우면 그럼 첫 번째 시간까지 했던 것 같지만 아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토지 볼게요. 토지. 야, 토지는 정말 이거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 지금까지. 주택이 중요하지 토지에 대한 거 안 나오다가 갑자기 33회 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때 물어봤던 건 세율이었어. 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그냥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그냥 일단 공시가격 합쳐서 종합합산 같은 경우에 얼마를 빼요? 5억. 별도 합산 얼마 빼요? 80억.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얘는 몇 프로냐면 100%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얘는 100%. 네. 근데 100%면 곱하나마나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할 때, 자, 우리 종합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자, 얘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네. 그냥 1,000까지 쓸게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입니다. 1,000분의 7. 우리 아까 그 세율 외울 때 주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여름은 5.2철이었어. 여름 5.2철. 상해 올릴 땐 5개에서 50까지 올린다. 그렇죠? 자, 얘는요.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아이고. 재산세 때 세율이 종합이 얼마였어요? 종 2, 5. 별 리사였죠. 별리사. 같이 외워 그냥. 종이요 별리사 1357. 종이요 별리사 1357. 종이요 별리사 1357. 그냥 1357인데 종합은 아무래도 세율이 좀 세죠. 영양씩 더 붙어. 1357. 종이요 별리사 1357. 입에 그냥 붙여요. 종이요 별리사 1357. 33회 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때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그땐 또 이제 1,000분의로 안 나오고 또 퍼센테이지 나온 거 알아요? 또 1에서 5% 이런 식으로 1에서 5%. 그 다음에 0.5에서 0.8% 이렇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종부세법에도 1,000분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갑자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에서 몇 프로까지 이렇게.
됐죠? 자, 어떻게 했다고? 종이요 변리사 1357 종이요 변리사 1357. 이제 거기 그 뜻이다. 재산세 때는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인데 종부세 때는 10에서 30, 5에서 7입니다. 종이요 변리사 1357.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법인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 그게 없어요. 그냥 토지는 개인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법인도 갖고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재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똑같이 하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얘는 세액공제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다예요. 세부담 상한 15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재 사항 없고 뭐 과세 표준에서 합치지 않는 토지 그런 것도 또 없고 세액공제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 이러니까 원래 그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던 거예요, 안 되고. 안중에도 없다가 갑자기 요 세율을 33회 때 물어봤습니다. 33회 때. 그럼 이번 시험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당연히 그 주택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근데 이거 어렵지 않죠? 5억이냐, 80억이냐, 1357이냐, 요것만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틀리려고 문제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제 가격이 없다. 아, 그거 아니에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에 대해서만 제재 사항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법인 헷갈려 왜 이래? 자, 우리 법인 소유하고 있는 자, 뭐에 대해서만? 예, 주택에 대해서만 제재 사항이 있다고. 그럼 이 제재 사항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공제하는 금액 있어요, 없어요? 9억 공제하고 12억 공제하는 거 안 해준다고 그냥. 네, 무조건 그냥 공시 가격 자체가 과표입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곱하죠. 자, 그리고 세율이 무조건 얼마? 네, 무조건 1천분의 27, 1천분의 50. 자, 세 번째 상한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상한선도 없어요. 자,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재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다 한 거예요, 진짜로.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한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됐죠?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쓰셔, 근데. 넘겨도 돼요? 예, 너무 열심히 쓰셨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절차. 자, 요건 이제 국세입니다. 와, 국세니까. 자, 국세니까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주소지, 그렇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입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소지가 되겠지만, 아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란 게 없잖아요. 어디예요?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오케이 세무서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 만들어 보냅니다. 이거는 자 대신에 원칙은 뭐라? 원칙은 예 정부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너무 중요하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절대로 여러분 16일부터 31일까지 절대로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유치하게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땡 틀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예요. 1일부터 15일까지. 자 그리고 이것도 고지서 며칠 전까지 납기개 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5일 전까지.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시그니처라고 했죠. 대신에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 이것도 납긴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종부세 고지서 나온 게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자, 근데 내가 요게 80만 원이다라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 12월 15일까지 신고했어요. 이러면 밑에 보시면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던 걸로 하겠다. 결정 없던 걸로 하겠다는 게 뭐냐면 고지한 거 없던 걸로 하겠다. 고지서. 일단 신고서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결정해서 보낸 거는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무효가. 근데 내가 만약에 세무서장이면 내가 분명히 잘 정성스럽게 고지서를 100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80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이거 없던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가 안 좋지. 아이고 얼마나 잘난 뽕이길래 그렇게 80이라고 했어? 자세히 보는 거죠. 봐서 얘가 옳다 이러면은 머쓱해지는 거지. 아, 이분 잘하시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옳다 이러면요. 이게 옳다면 죽은 거지 이제. 그죠? 부족한 세금 20만 원에다가 자 가산세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오케이 붙습니다. 일단 가산세 붙어요. 가산세 붙어요. 자 이름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네, 과소신고 가산세 붙습니다.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과소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가산세 부과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됐습니다. 이건 없을 거예요 여기. 기초 기본 과정 때 일단 이거 됐죠? 자,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원래 정부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기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러면 고지서는 없던 걸로 합니다. 근데 괜히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있다고. 예, 괜히 과소 신고하면. 이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일단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조금 나와서 안 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종부세가 그렇게 뭐 2,000원 밑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렇죠? 대신에 일단 얘도 이제 상한선이라는 게 아까 있었죠. 몇 프로? 150%. 그렇죠? 토지도 150%, 주택도 150%. 하지만 법인 소유 주택은 상한선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얘도 분납은 있습니다. 분납. 자, 똑같아요. 얼마 초과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 대신에 우리 아까 요거 몇 개월이라고요? 너무 중요해 이거. 2개월이냐 6개월이냐 2개월이냐 6개월이냐. 금액은 표현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자, 종부세가 만약에 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400만 원이. 자, 여러분 일단 12월 15일에 얼마? 일단 요것도 250은 내야 돼요. 그럼 6개월이면 언제예요? 6월. 6월 15일. 실화냐? 네, 실화예요. 6월 15일 실화예요. 실제로 종부세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분납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임대업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가끔 그래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6월 달에 종부세 분납도 내야 되고 돈 없어 죽겠어. 그래서 종합소득세 조정료 좀만 깎아주면 안 되냐. 이 진짜 그죠? 그거는 본인 사정이지, 그죠? 이런 분들 너무 많아 진짜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됐어요? 6개월. 그리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뿐 납부할 금액이 250초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그리고 납부할 금액이 500을 초과할 때는 요거 100분의 50 이하 금액. 요걸 가지고는 사실 잘 안 물어보고 재산세 때 많이 물어봤었고 얘는 너무 물어보지. 250 그다음에 6개월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요것도 그럼 분납 신청 언제까지 하겠어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 15일까지만. 12월 15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국 재산세 분납과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2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렇죠? 2개월이냐 6개월이냐.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얘는 물납 안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물납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우리 물납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물납. 근데 종부세가 언뜻 생각하면 얘는 물납 될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양도소득세도 물납 안 됩니다. 물납되는 거는 온리 하나 재산세. 상속세가 되긴 되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납세 절차를 보시게 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부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납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할 때도 12월 15일까지 하면 되고 그럼 고지서는 없던 걸로 돼요. 근데 잘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과소 신고한 거였다. 자, 가산세 있다 없다? 가산세 있다. 자, 분납도 가능했죠? 얼마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얘는 몇 개월? 얘는 6개월. 얘는 분납 신청 언제까지예요? 납부 기한까지만. 얘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재산세하게 비교하면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는 없습니다. 상한선은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습니다. 분납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어요. 물납 재산세는 있는데 종부세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이거 하나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개정되자마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 개정되자마자 에이 설마 9월달에 개정인데 나오겠어? 나오더라니까 그 해. 그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우리 아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세대 1주택자인데 아파트가 30억짜리예요. 공시 가격이 30억. 자, 근데 지금 현재 누구로 돼 있냐면 남편 명의가 아니라 남편이랑 부인이랑 공동 명의로 된 거예요. 자, 남편이랑 부인이랑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자, 얼마에서 일단 각자 15억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15억. 자, 여기서 얼마를 빼요? 9억을 빼고 9억을 뺍니다. 자,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종부세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만약에 남편 혼자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안 되냐 이겁니다.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청와대에 무슨 뭐 국민청원 있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갔었어요. 아니 똑같이 집이 하나인데 누구는 남편 혼자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했던 게 세액공제였어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거를 봤는데 아니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먹혔네. 부부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남편 혼자 갖고 있는 걸로 해서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이대로 보낼 겁니다. 하지만은 신청하시면은 이대로 해드릴게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되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30억에서 30억 마이너스 12억.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세 표준 금액은 크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알고 보니까 나이가 76세고 자, 이 집을 우리가 20년을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자, 최대 몇 프로까지 빼줘요? 80%까지. 이것 때문에 이게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주의할 점. 이건데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건데 이건 안 됩니다. 근데 부부 공동 명의인데 한 사람으로 몰아서 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몰아주세요는 안 됩니다. 요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세액공제죠. 부부 공동 명의로 근데 이렇게 말 때 그러면 누구 명의로 몰까? 누구 명의로 몰까 이거예요. 자, 요거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에요. 지분율이 큰 사람. 알고 보니까 신랑이 70대 있고 부인이 30대 있다. 그럼 무조건 뭐 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대 5면요. 양쪽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에 의해서 할 때는 가급적 어떤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게 유리하지. 그렇죠? 남편은 76세인데 부인은 62세예요. 이러면은 연령에 따른 공제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에 한 명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공동? 세대원끼리 공동 안 됩니다. 오로지 부부 공동 명의만 가능해요. 오로지 부부 공동 명의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동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부부 공동 명의만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부부 공동 명의인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결국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자, 누구예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엔 누구? 합의에 따라서. 근데 합의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납세무자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얼마? 12억을 공제해 줘요. 그리고 연령에 따른 공제도 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도 되는데 자, 요 신청 기간 알고 있어야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오답으로 10월 16일부터 자, 10월 30일까지 나왔는데 땡 틀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우리 그 재산세 때 뭔가 조금 이상해서 좀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신청은 며칠 내에 했었죠? 6월 1일부터 15일 내에 6월 15일까지였죠. 재산세 때 하여튼 뭔가 좀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6월 15일까지 건의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절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또 질문. 그러면 매년 신청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한 번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해줘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으로 몰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알고 다시 그냥 잘라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그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이거 됐어요?
근데 요 사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든지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실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런 경우는 그래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18억까지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관심 없다가 이 갑자기 18억이 넘어가서 나오게 생긴 경우예요. 요런 경우에 둘 중에 따져보니까 뭐야, 한 사람 명의인 게 좀 유리했잖아. 요렇게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부가세는 뭐 여러분,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으니까 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진도. 오늘은 일단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처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부터 시작하고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건 좀 잘 좀 보시고 자, 프린트 이제 꺼내보세요. 오늘 수업 복습 해야죠.